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건강 전문가 약돌이 선생입니다.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려면 꼭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요요 없이 다이어트하는 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hat's it, Michael! You have won immunity! I did it! I did it, Mom! As I'm pushing forward and losing the weight and getting to where I need to be and I want to be and I dream about being, I'm feeling proud of myself. When you started this competition, you weighed 526 pounds. If you have lost 257, you will smash Danny Cahill's record, and you will have lost more than half your body weight. We got to see if you did it. Your current weight is... 미국의 더 비기스트 루저라는 리얼리티 쇼가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 모아서 체중 감량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진의 마이클이란 분은 195kg의 몸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동안 무려 120kg을 감량했습니다. 나도 그럼 그 프로그램 보면서 살 빼면 되겠네. 자, 실행하기 전에 잠깐! 더 비기스트 루저 시즌 8 참가자들 중 14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제목을 해석해보자면 더 비기스트 루저 경쟁 6년 후에 지속적인 대사 적응증 정도 되겠네요. 해당 연구는 참가자 14명을 프로그램 종료 후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프로그램 전후 시 14명의 체중 평균 감소량은 약 마이너스 58kg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프로그램 종료 6년 후의 체중은 어떨까요? 이 연구에 참여한 14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두는 다시 살이 쪘고요. 그들의 체중 평균 증가량은 약 41kg입니다. 심지어 참여자 중 5명은 프로그램 전 체중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한 사람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무턱대고 하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왜 다시 살이 쪘고 요요가 왔을까요? 제가 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을 안전한 다이어트의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주변을 둘러봅시다. 여름맞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가을이 되자마자 고무줄 마냥 원래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요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과학적 접근으로 3가지 관점, 심리학적 관점, 진화적 관점, 그리고 생물학적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심리학은 저도 잘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보통 극단의 식단, 극단의 운동을 시행합니다. 더 비기스트 루저랑 똑같죠? 극단의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의 심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야, 역시 나도 하면 할 수 있잖아. 좀만 쉬었다가 내년 여름에도 다이어트 뿌신다 라고 자기 과신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먹고 싶었던 치즈버거 다이어트 성공했으니까 조금만 먹자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음식을 평소보다 더 먹게 된다는 거, 과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이런 심리로 인해 평소보다 식욕이 더 폭발하고 천고마비인 가을만 돼도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화적 관점으로 요요를 바라봅시다. 유발 하라리의 저서 사피엔스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책은 세계의 명작이라고 손꼽히는 인문학 책입니다. 중학교 때 배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했는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풀어낸 책입니다. 저는 이 속에서 요요가 발생하는 원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진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린이 몸이 처음엔 짧았다가 위에 있는 음식 먹으려고 이거 점점 길어지죠. 자, 이건 진화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는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 짧은 기린들만 이렇게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전자 돌연변이로 목이 긴 기린이 한 마리 태어난 거예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목이 긴 기린은 주변 기린들한테 왕따당하고 암울한 어린 시기를 보내지만 커서 보니까 이게 웬걸? 목이 긴 게 엄청 유리한 겁니다. 위에 있는 나무를 혼자 먹을 수 있죠. 밥도 남들보다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덩치도 더 커지고 때깔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상대 기린과 짝짓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자손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자손들도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두 목이 긴 기린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이 그림처럼 되겠죠. 목이 긴 기린이 더 많아요. 또 잘 커서 짝짓기도 더 많이 하겠죠. 이걸 몇 번 반복하면은 어느 순간 대세였던 목이 짧은 기린은 많이 먹지도 못하고 짝짓기도 못해서 자손도 못 남기고 여기 털썩 쓰러집니다. 이제 목이 긴 기린들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화입니다. 인류에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인류도 사실 한기간에 여러 종류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기간에 있었던 종류예요. 네안데르탈인이 대세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쩌다 호모사피엔스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린과 마찬가지로 모종의 이유로 짝짓기에 대성하게 됩니다. 잘생겼나 보죠? 조금 그림만 봐도 잘생겼죠?
이후에 긴 기간 동안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경쟁해가지고 결국에는 호모 사피엔스만이 번성하게 된 거죠. 호모 사피엔스 이후로도 별의별 돌연변이 인류들이 태어났지만 사피엔스만이 끝없이 자손을 낳아서 우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다시 다이어트로 돌아와서 과거에는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사냥에 실패한 날에는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먹으면 바로 뱃속 지방으로 저장하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에너지가 넘쳐서 열로 발산되고 뭐라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와서 사냥에 실패하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뱃속에 지방을 가득 저장해둔 사람은 기아 상태가 되어도 살아남았고 지방을 저장하지 못한 사람은 아사했을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봄이 되어 사냥에 성공하자마자 다시 뱃속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분들이 자손을 계속 낳고 30만 년의 시간을 건너 지방을 저장하는 유전자를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몸이 체지방을 축적하여 기아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진화했다라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먹거리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약 1만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풍부한 음식으로 인해 우리들은 다시 진화했고 채집 시절에 비해 음식을 바로 지방으로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0만 년 동안 지난 지방 저장 유전자는 잠시 숨어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었다? 잠들어있던 유전자가 당신이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비상비상 에너지를 저장해야 돼. 그리고는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지방으로 저장해버립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요즘 조금밖에 안 먹는 살쪄.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살리던 축복의 유전자가 풍족한 현대는 요요를 불러일으키고 성인병을 일으키는 애물단지 유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살고 있는 우리는 살을 빼겠다고 무작정 굶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마지막 생물학적 관점으로 요요를 바라봅시다. 더 비기스트 루저 논문을 조금 더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더 비기스트 루저 참가자들은 열심히 해서 결국 평균 58kg까지 체중을 감소시켰지만 그와 동시에 RMR, 한국말로 기초대사량 또한 평균 610kcal까지 감소시켜버렸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뭐죠? 몸이 휴식 상태로 가만히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양입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었다? 몸이 에너지가 아까워서 에너지 쓰기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진화적 설명과 일맥상통하죠. 살은 빠졌지만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대사적 적응, 호르몬 변화, 지방세포의 변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잡하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약돌이 선생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다이어트하면 무조건 요요가 온다는 거야? 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말인데요.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정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단기적 다이어트는 무조건 요요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는 그냥 습관처럼 해야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말이죠. 습관과 관련해서 제 지인 20년간 다이어트 중이신 프로 다이어터께서 작성해 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로 중에 프로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준비 땅! 오늘부터 치킨 금지! 올리 샐러드!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평생 치킨 끊고 샐러드만 드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최고죠. 그러나 결심으로 인한 압박감, 결심을 저버렸을 때 밀려오는 자괴감, 죄책감 잘 압니다.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에 대한 무의식적인 적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다이어트가 뇌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는 더욱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딱 이 4가지를 2달 동안만 해보세요. 첫째, 극단적 다이어트를 멈추세요. 둘째, 매일 재셨던 체중 유예를 당장 치우세요. 삼시세끼 중 한 끼는 치킨 드시고 삼겹살도 드시고 원하시는 거 다 드세요. 셋째, 그 대신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물론 다이어터시라면 과자, 빵, 케이크, 아바라 같은 간식은 최대한 멀리해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넷째, 10분 걷기 아니면 헬스장에서 운동 안 하고 친구랑 놀러 가도 되니까 매일 헬스장 가기와 같은 지키기 쉽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 사소한 습관을 만드세요. 이 4가지만 2달 동안 유지하신다면 이러한 살 빠지는 행동들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년 뒤 바뀌어 있는 여러분들의 몸의 형태를 직접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이후부터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